자, 축하합니다. 일단 리버풀의 첫 번째 이번 시즌 타이틀 커뮤니티 실드 3대1로 가져왔고요. 특히나 고경표, 나윈 누네즈가 두 골에 관여가 됐죠. 하나는 PKU도, 하나는 본인 득점까지. 그렇죠. 예. 어쨌든 리드하는 데 있어서 누네스의 영향력이 컸고 그 마지막에 누네스가 포효할 때 같이 포효한 리버풀 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시즌 시작이고 그죠? 그 한준현도 얘기했지만 누홀 더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누홀 더비의 승자 첫 번째는 일단 누네스. 그렇습니다. 근데 리그 경기 때 맞대결이 더 중요하다. 그럼요. 예. 이 커뮤니티 실드는 이벤트전의 성격이 강하죠. 이른바 슈퍼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잉글랜드판 슈퍼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랑 또 리그랑 판이하게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맨시티 팬분들 입장에서야 이제 찝찝한 부분이 있을 텐데 또 그건 그거대로 펩이도 준비를 잘할 거고 그렇죠. 리버풀 팬들은 그냥 즐기면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프리시즌은 저는 항상 그냥 참고용이다. 그래. 이 경기가 그냥 기준이 된다. 여기서 더 잘하는 것은 잘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죠? 부족했다면 뭘 보완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두 팀이 똑같이 누네스랑 홀라는 움직임이 약간 포처 스타일의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포처 스타일의 두 공격수를 가지고서 두 팀이 이번 경기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리버풀은 역시 누네스가 일단 골을 넣은 것도 물론이지만 경기력이 제가 볼 때 더 좋았다고 보이고 리버풀 좋았어요. 네, 반대로 맨시티는 이제 혼란이라는 전문 공격수 그러면서도 포처형 공격수를 보유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팀 공격을 이제 올릴 수 있을지 그치. 고민이 필요하다. 오히려 여전히 그냥 원래대로 펄스 나인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쵸. 그 부분에 대한 빠른 어떤 컨버팅 뭐 이 팀이 또 아구에로 같은 공격수를 보유했었던 팀이기 네. 때문에 다만 돌리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팀별로 네. 포인트를 좀 체크해 봅시다. 일단 리버풀이 경기력이 매끄러웠던 이유는 지난 시즌의 형태를 거의 유지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리버풀이 지난 시즌 전반기 때 되게 잘 됐던 게 오른쪽 위주로 공격을 하고 이걸 왼쪽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죠? 경기력이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전술이 조금 전반기 이후에 중반기부터 좀 읽히고 밸런스적으로 문제가 나오가면서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방식으로 이제 약간 조정이 일어나긴 네. 했었는데 어디까지나 메인 전술은 오른쪽에서의 연계가 핵심입니다. 뭐 살라, 아놀드 핸더슨. 그리고 핸도까지 그쵸. 이어지는. 근데 이번에 살라, 핸도, 아놀드를 통해서 오른쪽의 수쪽을 리버풀이 되게 더 빠르게 만들었고 맨시티의 수비 전술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맨시티는 플랫형 사사이를 좀 세우려는 의도가 강했거든요. 근데 이 플랫형 사사이는 아무래도 상대 측면 선수들이 3명 정도 달려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 미드필더의 기동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측면을 막아내는 선수가 풀백과 윙포워드 2명뿐이죠. 둘이죠. 네, 근데 상대하는 리버풀은 측면에 3명을 세우고 특히 오른쪽의 경우는 뭐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서 숫자를 유지하는 경우들 피르미누도까지 가담을 해서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맨시티는 4-4의 형태를 그대로 좀 경직된 형태를 유지를 했는데 아무래도 측면 수비에 나서는 인원은 어디까지나 풀백과 윙 왼쪽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칸셀로와 글리시 뿐이었고 그쵸. 반대로 리버풀은 살라가 폭을 벌리고 여기 살라에 대해서 칸셀로나 아케가 따라 나가다가 핸더슨 아놀드에 대한 수비가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됐기 때문에 측면 수적 우위를 리버풀이 좀 빠르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이 과정에서 나왔던 골이 이제 아놀드 골이었죠. 왜냐면 그때 보면 살라에게 상대 수비가 따라 나가고 핸더슨도 이제 상대 수비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박스 밖에 있던 아놀드가 되게 자유로움을 맞이했거든요. 지난 시즌 리버풀의 그 공격을 생각을 해보면 좋았었던 타이밍이 있었는데 중후반부를 기준으로 본다면 살라의 폼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핸도의 폼도 역시 좀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놀드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형철에게는 좌우 밸런스를 위해서 조금 다른 형태를 바꾸다 보니 원래 리버풀이 중반기까지 가장 강력했었던 느낌이 후반기 좀 덜 나왔죠. 물론 이제 그래도 결과는 챙기긴 그건 했었지만 맞아요. 근데 뭔가 전반기만큼의 시원시원한 경기력이 아닐 때가 있었죠. 네. 오히려 밸런스를 좀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고 오히려 이제 살라랑 아놀드, 핸더슨이 다 같이 살아나면서 이번에는 원래 잘했던 오른쪽에서 연계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부차적인 이유들을 좀 몇 가지 더 포함하면 선수들의 컨디션이 제가 볼 때 좀 더 우위에 있었어요. 오늘 맨시티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약간 무거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리버풀은 프리시즌 4경기를 치렀고 맨시티는 고작 2경기를 치렀는데 거기서 나오는 경기 소화량의 차이가 분명 수도 있죠. 선수들의 1대1 전반전 초반, 후반전 초반에는 분명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었던 부분이라고 보이고 살라의 존재감이 리버풀한테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가 있었죠. 시즌 초반의 분위기여서 지난 시즌 초반 분위기 그 누네스의 골도 결국 살라가 먼저 로버슨 쪽으로 오른쪽에서 길게 전환해준 거기에
루디의 크로스 헤더였으니까. 그 이른바 축구도사 같은 예. 피턴의 패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전개가 됐는데 살라의 어떤 그 활약에 따라서 칸셀로 아케가 당겨지면서 발생되는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 쪽의 공간을 오히려 다른 동료들이 침차적으로 활용하는, 그리고 맨시티의 4-4-2 전술은 이러한 리버풀의 측면 수적 우위 전술을 막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근데 4-4-2 전술을 쓸 때 지난번 리버풀하고 맞대결 때는 오히려 이런 문제점이 좀 덜 드러나긴 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전술적인 문제점은 있는데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베르나르도 실바의 기동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르나르도 실바는 오늘 형태로 따진다면 4-2-3-1의 투볼란트 중에 한 네. 명이었어요. 로드리 옆에서 그렇죠. 종적으로 움직임을 공을 가지고 이제 움직였었는데 글쎄요, 베르나르도 실바한테 아쉬웠다라고 하면 베르나르도 실바는 억울하다 얘기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은 케빈 더브라이너의 네. 컨디션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었던 느낌이고, 좌우 그릴리시와 마레즈도 좋지 못했고, 워스트는 오히려 그쪽이죠. 예. 오히려 저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막 못했다, 아쉬웠다라는 건 아니고 고군분투 했어요. 네, 대신에 이제 그 지난번 리그 맞대결 때처럼의 극적인 기동력이 엄청난 발동까지는 아니었다. 그냥 베르나르도 실바 치고는 최고점까지는 아니었던 경기였다. 네. 근데 그 전에도 이러한 전술의 문제점은 있었는데 최고점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메워주면서 자연스럽게 리버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또 그땐 살라의 컨디션 좋아도 있었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살라는 올라오고 우리 맨시티는 최고점의 어떤 팀의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리버풀의 오른쪽 공격을 막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대 전환에 좀 취약한 모습들, 오른쪽으로 쏘였다가 결국 왼쪽으로 전환이 됐을 때 디아스나 로버슨한테 공간을 예. 주는 그런 어려워했어. 형태까지 이제 맨시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하던 대로 했고, 여기에 누네스가 교체 팁에 대해서도 여전한 활동량과 오히려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침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높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피르미누나 사디오 마네가 하지 못했던 그랬지. 박스한 높이 경합에서의 어떤 자신감도 가져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쪽으로 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계속 머리에 맞히더라고. 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리버풀한테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던 대로 했고 여기에 누네스를 맛보기 했던, 맛을 봤던 그러한 경기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느낀 건 케빈 더브라이너,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선수들이 몇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릴리시랑 마레즈는 지난 시즌 내내 사실 좀 안 좋았죠. 후반부에 좀 살아나는 게 있었지만, 그다음에 마레즈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좀 오락가락이라고 생각을 정말 해요. 오락가락하죠. 기복이 있어요. 네. 문제는 케빈 더브라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맨시티의 경기력이 케빈 더브라이너 발끝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케빈 더브라이너가 될 때 맨체스터 시티와 케빈 더브라이너가 안 될 때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력 차이가 좀 심합니다. 그렇죠. 어느 팀이든 에이스가 잘 될 때와 안 될 때의 어떤 차이는 큽니다만, 맨시티는 케빈 더브라이너에게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는 느낌을 오늘 경기에서도 네. 좀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오히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더브라이너가 못했다 라기보다는 더브라이너에게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생각이. 네. 오히려 정상적인 구조라면 더브라이너가 조금 최고점이 아닐 때, 베르나르도 실바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이런 선수들이 최고점이 아닐 때 다른 선수들이 분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다른 선수들이 너무 실망스러웠다는 그런 부분으로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케빈 더브라이너도 제 컨디션 아니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다른 자원들이 예. 오히려 더 좀 침체돼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맨시티 경기력이 답답했던 이유는 이번에 전술이 결국 4-2-3-1의 전술이었던 예. 것 같거든요. 베르나르도 실바가 볼란치, 덕배가 이제 공미 형태. 그래서 베르나르도 실바는 어디까지나 로드리의 이제 파트너라고 맞아요. 보면 되는데, 이 전술의 핵심은 더브라이너 프리롤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이제 맨시티 중계하면서 또 우리 영상 찍으면서 한번 얘기했던 건데, 왠지 혼란 영입 때면 더브라이너를 프리롤로 쓸 것 같다. 그래. 네, 그래서- 더군다나 캘빈 필립스까지 왔고. 그렇죠. 4-2-3-1이 될 것 같다라고 계속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예상 그대로긴 했었어요. 근데 더브라이너의 프리롤을 움직이면 이제 더브라이너의 움직임에 따라서 볼이 그쪽으로 가고, 네. 여기서 더브라이너의 볼 운반, 크로스, 이러한 더브라이너의 공격 작업에 대부분의 맨시티의 공격 작업에 좀 의존한다는 느낌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의존도가 매우 심했다는 점인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 새로 영입된 혼란의 플레이 스타일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혼란은 이전에 가짜 9번을 섰던 선수들은 내려와주면서 그렇지. 더브라이너 쪽에 편중됐던 공격을 분산시켜주고, 때때로는 이 선수들이 받아줄 때 더브라이너가 침투하면서 마무리까지 오히려 반대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혼란은 가짜 9번이었던 기존의 선수들과 비교했을 다르죠. 때 톱에 머물러 있는, 그냥 전방에 머물러 있는 선수입니다. 전방에 이게 그 아구에로한테도 그랬듯이 그 처음에 기억나죠? 펩 부임한 다음에 제주스가 초반에 기회를 받았던 거. 그죠. 1617 여름에 와가지고 예. 제주스가 그때 바로 후반기 주전이었죠. 근데 아구에로가 좀 밀렸다가 결국엔 다시 본인이 좀 여러 가지 활동 범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주전 공격수로 당연한 거기도 합니다만 네. 본인이 자리를 찾았는데, 홀란드는 오늘 약간 느낌이 그거 같았어.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그런 느낌 난 있었다고 봐요. 아예 약간은 좀 정착해 하는데 적응이 좀 필요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을 받으러 내려오는 움직임도 좀 많지 않았고 그쵸. 본인도 좀 얼어있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도르트문트 때 봤던 홀란의 플레이 스타일이 원래 이랬어요. 그래서 항상 마르코 로이스가 아래쪽에 공격 작업 때 네. 진짜 바쁘게 움직여서 로이스의 어떤 그 대단한 기량을 오히려 볼 수가 있었는데 보면 홀란이 이번에 뭐 경합을 펼치거나 연계를 하거나 내려오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 자체를 애초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홀란은 어떻게든 배우 쪽으로의 침투를 좀 원하고 박스한 침투 그리고 홀란이 이번에 보여줬던 긍정적인 면모는 그 로버슨이 방해하는데 어떻게든 충전해서 그래 슈팅 가져가는 거. 그런 이게 거는 9번 쓰는 어떤 그렇죠. 이유죠. 그건 이 선수의 장점이에요. 네. 이거는 가짜 9번에선 절대 취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홀란의 어떤 특징인데 문제는 홀란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그리고 홀란 최전방에 한 명은 전방 쪽에 고정돼 있다고 봐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 3선과 공격 사이의 어떤 공격 작업은 2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근데 이 2선의 역할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좌우 측면의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사실 오늘 네. 나가리였거든. 덕배는 라운드로 프리롤로 뛰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볼 잡아주고 하는데 네. 이쪽에 과바가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좌우 윙이 아무것도 못 해줬기 그렇지.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그릴리시도 문제고 마레즈도 문제고. 마레즈는 뭐 이미 프리시즌 미넨전 때로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예. 치는데 그릴리시는 미넨전 때 잘했어요. 그래. 근데 어떻게 한 경기만에 이렇게 뚝 바로 끊겨버리는 거 좀 안 보면은 좋으니까. 진짜 이 종류 생각하면 홀란보다 그릴리시가 더 비싸잖아요. 네. 진짜 여러 가지로 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경기력이었다고 보이고 마레즈는 개인적으로 볼 잡는 게 오히려 팀에 방해가 됐다는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쉬운 경기였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 세 전술 내에서 결국 이제 이 4-2-3-1 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술에서 베르나르도 실바도 역할이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결국 같이 더블라이너랑 나란히 올라가는 좌우 메잘라 형태였다면 베르나르도 실바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그렇죠. 봤을 공격적으로 텐데 쓰겠죠. 이 선수가 못 올라간 게 아니고 오히려 전술적인 위치상 제약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아래쪽에 국한되어 있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바의 어떤 공격력이 이 전술 내에서는 100% 발현되지 못하는 네.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었다고 보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오늘 풀백들이 계속 오버래핑만 했습니다. 칸셀루 워커 안쪽으로 들어오는 특히 칸셀루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법한데 계속 오버래핑을 좀 고정적으로 가져왔죠. 이거는 아마 펩가르디올라도 혼란이 영입된 이상 새로운 4-2-3-1 전술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커뮤니티 시리즈는 항상 프리시즌의 절반 성향을 그래. 가지고 있는 데다가 맨시티가 프리시즌 2경기밖에 안 왔다는 거는 이 경기도 어느 정도 프리시즌의 생각을 상대보다 더 뛰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실험해봤는데 생각보다 혼란의 영입에 따라서 2선의 역할이 중요한데 2선의 역할이 좋지 않았다는 거 베르나르도 실바가 약간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거 풀백이 오버래핑을 아무래도 해야 3명의 2선과 궁합을 맞출 수 있으니까 오버래핑이 제한되는데 그럴 때 풀백의 어떤 공격력이 지나치보다 못했다는 거 그런 점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펩이 이걸 좀 가다듬을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아케도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뭐 갈수록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좋아야겠죠. 제 생각은 이제 아케 혼자가 못했다기보다는 수비 보호 자체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 이런 거는 이제 전술적인 문제죠. 좌측 라인이 칸셀로도 오늘은 초반에는 조금 네. 턴오버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형철이 얘기했던 것처럼 맨시티는 아직 컨디션이 다 안 올라온 느낌이 있다. 그리고 4-4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예. 있고 그럴 때 항상 그걸 메워줬던 베르나르도 실바의 괴물적인 움직임이 오늘은 약간이나마 사람다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정말 비슷한 유형의 공격수가 저는 양 팀이 영입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홀란드랑 고경표. 네. 예. 리버풀은 하던 대로 하면서 이 누네스의 영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팀의 어떤 영향력, 경기력이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지원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로 맨시티는 이 선수 혼란의 영입이 영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다른 어떤 경기력, 기존의 경기력을 통해서 메워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던 거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혼란을 지원해줄지 아니면 혼란이 여기서 녹아들지. 그렇죠. 누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앞으로 이 두 선수가 누가 더 빠르게 적응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아직은 뭐 단 한 경기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우려나 그 다음에 어떤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나온 건 아니고 네. 다만 확실히 초반에 공격수들은 골 넣고 그러면 적응 빨리 하거든요. 그쵸. 이거 금방 그 어떤 분위기를 다윈 누네스는 만들었다면 홀란드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코칭 스태프 선수들과 다 아주 좀 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최선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실드는 뭐 승패보다는 이런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니까. 리버풀은 정말 오랜만에 커뮤니티 실드를 쓸었다는 거. 예. 네, 여기에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뭐 프리시즌 경기들 뭐 다른 경기 이 경기도 그렇고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또 다음 주에가 이제 개막 일주일 전주예요. 네. 그러면 뭐 팀들마다 프리뷰도 좀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